만약에 파괴가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뭔가를 부숴야만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는 이 생각, 오늘 바로 이 원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2020년 정말 모든 게 불확실했던 그때 다들 기억하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가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만 같았어요. 이건 뭐 그야말로 전례 없는 위기였죠. 그리고 숫자가 딱 나왔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요. 바로 마이너스 1%. 수치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국가 경제 전체가 뒷걸음질 쳤다는 정말 충격적인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해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2021년 성장률이 무려 플러스 4%를 찍은 거예요. 이게 지난 11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가 역사상 가장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도약대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 모든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한국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살인상생. 이름만 들으면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안에는 정말 강력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살인상생.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낡은 것을 과감하게 죽이는 행위가 결국엔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그러니까 상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파괴랑 창조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개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살인은 말이죠. 과거에 잘 나갔던 방식, 지금은 비효율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망설임 없이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상생, 즉 완전히 새로운 성장의 싹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 문장이 살인상생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위기의 깊이가 클수록 이후의 성장도 더 강렬하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위기가 깊다는 건 부숴버려야 할 낡은 게 그만큼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곧 새롭게 시작할 공간이 더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실제, 현실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삼성반도체 사례를 보면요. 정말이지 이건 교과서에 실려야 할 수준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2020년 위기의 한가운데서 삼성은 기존 생산 라인의 30%를 멈춰 세우는 그야말로 과감한 살인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 만에 그 빈자리에 최첨단 AI칩 라인을 세워서 상생을 만들어내죠. 심지어 다들 어렵다고 할 때 미래에 8조 원을 투자하는 대담함까지 보여줬어요. 그 결과요, 조직은 완전히 새롭고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놀라운 결과입니다. 일부러 위기를 만들고 그걸 뛰어넘는 과정에서 삼성은 전 세계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가 됩니다. 와, 파괴가 어떻게 창조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그냥 저절로 일어날까요? 절대 아니죠. 구성원들은 불안해하고 저항할 수도 있어요. 이걸 뚫고 모두를 한 방향으로 이끌려면 정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심리학에 있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리더의 카리스마는요, 여기 이 그림처럼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심리작용을 통해 발휘됩니다. 하나는 비전 투사고요, 다른 하나는 감정적 전념입니다. 첫 번째, 비전 투사부터 볼게요. 리더는 큰일 났다, 우린 위험하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전기차 1000만 대 시대를 열 겁니다.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팀원들은 눈앞의 위험을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감정적 전염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리더의 그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팀 전체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실행 속도를 무려 30%나 끌어올린다고 해요. 자, 그럼 이 강력한 원리를 이제 우리 조직,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4단계 실행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1단계, 위기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데이터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야 해요. 2단계는 파괴 설계. 뭘 죽일 건지, 즉 어떤 낡은 관행을 버릴 건지 모두에게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죠. 3단계는 재창조. 뭘 살릴 건지, 새로운 비전에 대한 1년짜리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는 실행.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핵심 성과를 확인하고 이게 된다 싶으면 조직 전체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파괴가 끝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걸요. 중요한 건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이고 전략적으로 파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파괴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낡은 생각, 오래된 습관,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대체 무엇인가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부수시겠습니까?